이 북녘 북자는 본의가 북녘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이 글자의 고문자를 보면은 두 사람이 이렇게 등을 쥐고 있는 모양이거든요. 등지다. 그렇죠. 등지다. 그런 뜻이 있고 등을 대고 있기 때문에 등 이런 뜻이 이게 본의를 벌릴 뜻이에요. 등지다나 등이 본의 이게 본의. 본의인데 본의는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육달을 이게 등이라는 것이 인체 한 부위잖아요. 여기서 지워버렸나요? 아까 팔뚝빛자처럼 이것도 인체 한 부위잖아요. 그래서 이 글자 갖고 있는 본인은 이 글자가 대신하고 있어요. 이 글자가. 그래서 이게 등배자, 등질배자가 돼요. 등질배자. 본인을 이 글자가 대신하고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인신에 대한 뜻, 북녘이라는 뜻이 있는데 왜 북녘이라는 뜻이 있냐면은 모든 생명체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다니까요. 태양을 뭐 지구가 이거 동그란데요. 우리가 북반구에 사는데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고 치면 이게 우리가 가운데가 38선 아니에요? 북이 38도선이 가운데인데 남쪽을 향해서 해를 보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남녘 쪽을 향해서 집을 짓다니까요. 햇빛을 많이 들기 위해서.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만해 한영원 선생님이 살았던 시무장 같은 경우는 남쪽이 아니고 북쪽으로 향해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일본 놈들 일제강점기에 일본 놈들 보기 싫다고 그 옛날 뭐죠? 허물었던 그 중앙청하고 반대쪽으로다가 한다고 하면서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북쪽으로 향한 거야 그게. 또는 뭐 인천 김선 선생님이 번가가 고창인가 있는데 그분은 서쪽에다가 집을 방향을 서쪽으로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서쪽이 바닷가 쪽이고 경치가 좋으니까 경치 좋은 쪽으로 넣는다고 뭐 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특별하지 않은 이상 그런 식으로 해서 방향이 좀 달라지기도 하지만 특별하지 않은 이상 다 남향을 한다니까요. 남향. 그래서 어떻게 배산임수지형이에요. 네. 산을 등지고 앞에 물을 두고 이게 남향을 해서 이렇게 집을 지는데 그러면 집은 어떻게 되면 북쪽을 등지게 돼 있어요. 네. 집이라는 게. 등지는 방이 사람이 살면서 등지는 방이 북쪽이에요. 그래서 북녘이라는 뜻이 나온 거예요. 북녘. 그리고 등지다에서 또 다른 뜻이 하나가 나오는데 등지고 달아난다고 해서 달아나다의 뜻도 있어요. 달아나다. 달아나다 뜻이 있는데 이 달아나다의 뜻도 이 글자가 그대로 갖고 있는데요. 등지고 달아난다고 해서 달아나다요. 달아나는데 그때는 음이 부계에서 입성자 객자는 부가 비, 배까지 와서 배로 있어요. 이 글자의 음이 배가 된 것이 달아날 배자의 배의 영향을 받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달아난다는 뜻으로 쓰이는 이 북녘자가 달아난다 쓰이는 어휘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패북이 아니고 패배. 져서 달아난 거죠. 자, 원래 등지다, 등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글자지만은 북녘이나 달아나는 뜻에 자기 뜻을 줘버리고 자기는 육달을 더 붙여가지고 등지다 이 뜻이 이루어진 글자인데요. 이건 배반, 배신, 배낭할 때 쓴 글자죠. 여기다가 오두면이 달라붙은 글자도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 돼. 배는 배인데 목 가운데 속적산 배인데 속접산에 속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속이란 뜻도 있어요. 이게 속접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속이란 뜻이 있는데 옛날 벽에 그렇죠. 옛날 벽을 발 때는 속에다가 초배지를 한번 바르고 그렇죠. 초배지 생각 안 날 뻔해요. 우리 선생님이 초배지를 한번 바르고 나서 도배를 했단 말이에요. 속에다가 초배지 바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도배를 했어요. 오늘날은
벽지 같은 게 좋으니까 초배지 없이 그냥 막부로 해도 되는데 옛날에는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 같은 걸로 초배지를 이렇게 한번 하고 그러고 나서 했기 때문에 이 속과 관련된 도배 배자가 그래서 발을 도자에다 이 배자를 쓴다고 해요. 자, 도배할 때 쓰는 배자도 기억을 해주세요. 속적선 배자. 이렇게 해서요. 국력자 관련돼 가지고 이루어진 글자들이요. 많지는 않아도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 수업의 마지막 글자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글자도 의미 두 개의 글자예요. 별진, 떼시는 글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의 글자예요. 요 글자도 사실은 본인은 별이나 떼하고 상관없어요. 무명조개 또는 대합조개, 이 조개하고 관련되는 글자 이게. 이게 말조개과에 속하거든요. 우리 말에 말벌도 큰 벌이잖아요. 말이 붙으면 크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말조개과에 속하는데 크다 보니까 두껍기도 해. 도구가 많지 않는 옛날 사람들은 이 조개 껍데기를 농사의 도구로 썼어요. 그래서 농사농자에도 이 글자가 달라붙었잖아요. 농사농자에도. 이게 옛날 글자가 이런 식으로 표현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조개 껍데기에 이게 자루 같은 게 달려있는 형태예요. 이게 조개 껍데기, 이게 조개 껍데기를 갖다가 그리고 자루 같은데 그것을 갖다 표현했는데, 자, 우리 책에 이게 패도라고 해가지고 이게 조개하고 관련된 이게 조개로 만든 농사의 도구를 갖다가 패도라고 그래요. 조개 패자에다가 칼글자를 써서 패도. 그 패도를 우리 지금 교재 있죠? 교재 보면은 몇 페이지 보면 76페이지 가보세요. 76페이지 보기 드문 이런 자료 다른 책에서 못 봐요. 다른 책에 이게 패도 들어간 그 한자 책과 관련해 가지고 패도 들어가 있는 사진 못 봐. 76페이지 보면은 고대 조개 칼해 가지고 맨 밑에 그림 있죠? 그게 농사의 도구로 사용했던 패도예요. 그게. 이게 거기에 욕절욕자에서 그게 나오는데 이게 패도를 갖다 손에 붙잡고 있는 거야. 이게 손으로. 이게 농산일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손에 붙잡고. 농산일이 힘든 이게 욕된다는 얘기 나오죠. 이걸 어떻게 사용했어요? 이걸. 오늘날 좋은 문명의 이기들이 있지만 문명의 이기의 이자가 뭐예요? 이거죠? 날카로울 이자 이게 이기. 문명의 이기라는 말의 이자가 이게 이로울 이자라고 오늘날 한 얘기인데 날카로울 자에 예리하다 할 때 쓰는 이자. 이거 본래는 별을 갖다가 칼로 날카로운 칼로 이게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이 칼을 갖다가 쇠붙이로 오늘날 만들고 있지만 옛날 쇠붙이가 없는 시절에 쇠붙이가 이 청동기 이런 청동기 한자가 청동시계 오고 개를 같이 오고 있는데 청동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지배층들이 무기라든지 제사에 도구로 제사를 만드는 그릇 같은 데다가 써먹었단 말이에요. 그냥 민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런 걸 문명의 이기로 사용했던 거죠. 이거 뭐예요? 자꾸 잡목 같은 걸 꺾거나 이삭 같은 거 이거 꺾어내는 거예요. 반월형 돌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반월형 석도. 근데 이게 그런 것을 이런 무명족이나 대합족의 말족과에서 그걸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개하고 관련돼야 되는 글자인데 그걸로 농사의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농사와 관련된 뜻이 생겨요. 근데 농사를 지려면은 하늘의 별자를 보고 때를 알았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별과 때란 뜻으로 빌렸으니까 자기 뜻은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무슨 자를 붙여요? 벌레자. 왜 벌레자를 붙여요?
옛날 사람들은 우리가 조개 패자는 재물 관련된 데 써먹다고 했잖아요. 물가, 강가 이런 데, 바닷가 이런 데에서 꾸물꾸물 기어다니는 게 벌레처럼 본 거야, 조개를. 그래서 사실은 조개하고 관련되는 글자, 대합조개 합자, 소라라자, 방합방자 이런 글자들이 다 어떻게 돼요? 조개하고 관련돼 있지만은 방일지정이 방자예요. 조개 관련 글자는 사실은 벌레 자를 붙여. 그러니까 이것도 벌레 자를 붙여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같은 글자. 그러니까 자기 뜻은 어떻게 돼요? 예, 이게 대합조개 합자나 소라라자나 방합방자에서처럼 뜻을 좀 더 분명히 해서 벌레 자를 붙여서 이렇게 쓰고, 그리고 농사와 관련되다 보니까 그거서 때나 별이란 뜻이 나오면서 별지 떼시 넣게 된 거죠. 예, 이게 무명족의 신자예요. 무명족의 신자. 대합족의 신자. 이것도 쓰여진 글자니요. 신기로 올 때 쓴 글자. 자, 근데 자행 변화가 좀 심한 편이에요. 원래 이렇게 쓰이고 있는 글자인데, 자, 그렇게 해서요. 이 글자는 이런 조개와 관련된 글자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이 글자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 주자 음역화라는 글자로서 이제 알아둬야 될 글자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벼락진자 같은 경우에 지진할 때 쓰는 벼락진자. 진원지인데 벼락이 기상현상 관련 있죠. 기상현상 관련된 글자는 비유자를 붙여 있죠. 그 다음에 진동하다 할 때 쓴 글자. 식욕부진 할 때 쓴 글자. 떨쳐내야 돼. 그렇죠. 손으로 떨쳐야 돼. 그래서 떨칠 진인데 손이 변에 달라붙으면 제방변으로 이렇게 바뀌죠. 삼진, 파석에서 떨쳐내는 거야. 그 다음에 진으로 쓰이는 글자로서 구율할 진자. 진대법을 때 쓴 진자. 그렇죠. 없는 사람을 갖다가 구일해준다 이거예요. 구일할 진짜. 뭘로 구일해줘요? 제물로 해줘야 있죠. 그러니까 종이 필자를 붙여야죠. 진대법. 아니 진이 약간 너무 밖에서 신으로 쓰이는데 새벽 신자. 해가 떠야 돼요. 날일자에 날자. 가랄자처럼 쓰고 있지만 날일자. 헌정신성할 때 쓰는 글자. 네, 새벽 신자. 에벨 신자, 임신할 때 쓰는 신자. 네. 시인이 음에 좀 더 바뀌어 순까지 왔어요. 순. 입술 순자. 뭐가 달라붙는다? 육달을. 단순호치 아까 썼던 단순호치 순자. 순망치환 할 때 쓰는 글자. 자, 이런 글자들이 이 별진자 또는 떼진자하고 관련돼 가지고요. 이루어진 글자를 알아두셔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요. 서로 관련되는 글자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글자는 별성자를 해야 되는데요. 별성자 한다고 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싫어하겠죠. 오늘 수업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업 88페이지에 88페이지. 예, 거기 말리부에서 고유제 분자라고 있는데 고유제가 뭐예요? 어디요? 88페이지. 상단에 예? 상단에 88페이지 상단 윗부분에 고유제. 아, 고유제요? 네. 고유제는 뭐라고 해야 돼? 어떤 중요한 일을 끝내고 나서 그 내용을 조상이나 신명한테 알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갔거나 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그 전쟁의 내용을 조상이라든지 또는 신명에게 알리는 그런 제사를 고유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말미암을 일자로 썼잖아. 예, 그 일이 뭘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말미암은 상황이라는 내력을 그 신명이나 조상한테 알리는 제사를 고유제라고 그래요. 이건 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큰 일이니까. 예.
나라 일이라는 게 이제 전쟁 같은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전쟁 같은 거 해서 뭐 승려고 돌아와가지고 조상이라든지 자기를 지켜준 신명들 전쟁에 살아왔으니까 신명들한테 덕분에 이렇게 잘 살아왔습니다 하면서 그 전쟁의 그 내용을 알리는 제사죠. 고유제예요.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